후의 복수다를 읽고 올해 80대가 된 한 어르신의 말씀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늙는 게 슬픈 게 아니고 아픈 게 슬프네요. 누구나 그렇듯이 골골거리면서 100세까지 살기보다는 건강하게 사는 날까지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건강 수명이 길고 다른 사람은 짧을까요? 2023년 미국의 보건 시스템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60대부터라도 운동과 같은 건강 생활 습관을 실천하면 최대 18년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 습관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는 더 커집니다. 하지만 운동이나 영양제 이야기는 다른 곳에서 많이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80전에 꼭 알아야 할 인생 조언 7가지를 30년 이상 노인 정신의료에 종사해 온 전문가의 책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시니어 인생을 보내는데 많은 도움을 줄 거라 확신합니다. 영상 아래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돈을 쓰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노화 예방법이다. 고령이 되면 건강을 위해 놀고 건강을 위해 돈을 쓰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령자가 검소하게 사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어서 연금으로 노래방에 가도 되는 거야? 괘씸하다라는 등 비난을 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집 밖에 나가 놀아야 전두엽이 자극을 받습니다. 즐겨야지 면역 기능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노인들은 더 놀아라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 젊은 사람이 스포츠카를 타고 돌아다니면 부모가 잘 사는가 보네라며 쳐다보고 말겠지만 고령자가 그렇게 하면 떨떠름한데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70대는 당당해야 합니다. 70대란 아주 노쇠해서 집에 틀어박혀 있지 않는 한 남성이나 여성 모두가 여러 가지에 잘 어울리는 세대입니다. 사치를 해도 잘 어울리고 정장이나 캐주얼 패션 모두 잘 어울리는 나이입니다. 또한 70세를 지나면 다양한 세계를 즐길 수 있고 선택지도 넓어지게 됩니다. 가령 모자나 안경 또는 스카프나 머플러를 활용해 자기 나름의 세련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하고 싶어도 어울리지 않아서 포기했던 소품들이 70대가 되면 의외로 뭐든지 잘 어울리게 됩니다. 여기서도 역시 적극적인 70대가 돼야 합니다. 세련미를 남들이 알아줄 때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에 보람도 커지게 됩니다. 70대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피곤하기만 해서라며 집에만 있기에는 아까운 나이입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도 어울리고 바의 카운터에 홀로 앉아있는 것도 멋지게 어울리는 나이입니다. 남녀 불문하고 미술관이나 박물관, 경마장도 어울립니다. 이렇게 계속 바깥으로 나가다 보면 내 기분이 좋아지는 장소와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차츰차츰 발견됩니다.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생각보다는 나에게 돌려준다는 생각으로 돈을 생각하세요. 우리는 여태껏 돈 버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부턴 나를 위해 써보세요. 두 번째, 70대가 돼서 단번에 늙는 사람의 특징 한 가지. 최근 정년 연장, 정년 후 재고용 등 고령자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차츰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70대라면 현역 대장기 근무하던 회사를 퇴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70대에 단번에 노쇠해버린 전형적인 사람은 은퇴 후 모든 활동을 한꺼번에 그만둬 버린 사람입니다. 지금껏 죽도록 일했으니 퇴직하고 이제 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서 빈둥거리며 지내고 싶다고 퇴직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70세까지 현역 생활을 하던 사람이 퇴직 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아무런 생각 없이 퇴직해버리면 단번에 노쇠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을 하고 있다면 매일 그 나름의 지적 활동과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도 있고 다양한 일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집에만 있으면 그러한 뇌 활동이 없어지게 되고 치매가 될 위험만 높아질 뿐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 아무리 사무직이라 해도 통근하다 보면 생각보다 신체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70대가 퇴직 후 집에만 있으면 한 달쯤 후에는 운동 기능이 엄청나게 떨어져 버립니다. 살고 있는 동네에서 자치회 일을 할 수도 있고 아파트 관리 조합의 관리인, 취미 모임에서 직책을 맡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역시 퇴직 후 사회 참여로서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일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고 느끼는 것이 현역 의식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70대가 됐다고 새삼스럽게 은퇴한다는 생각은 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현역 의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70대의 갑작스러운 노쇠를 막아줄 것입니다. 자신을 은퇴사원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신입사원이라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70대에 오는 가장 위험한 신호 한 가지. 지금의 70대는 원기 왕성하다고 해도 이 나이대만의 위험도 많이 안고 있는데 그중 가장 큰 위험이 의욕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뇌 기능과 운동 기능을 유지하는 데는 계속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가령 40대, 50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며 누워 지낸다고 해서 그 즉시 뇌 기능과 다리, 허리가 쇠퇴하진 않지만 70대가 그렇게 한다면 곧바로 노쇠해버립니다. 70대는 의욕적으로 신체를 움직이거나 두뇌를 사용하지 않으면 바로 요양 서비스 대상이 되어버리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고령자들이 알고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계속 사용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70대가 되면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어도 의욕 저하가 진행되어 활동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흥미를 갖지 못해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지고 외출도 싫어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의욕 저하야말로 노화의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질병과 부상을 계기로 늙어버리는 것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의욕이 감퇴하는 것이 요인이 되어 갑자기 늙어버립니다. 이러한 의욕 저하가 현저해지는 때가 바로 70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80대에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70대에 얼마나 의욕 저하를 막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가끔 길을 걷다 혼잣말로 힘이라고 외쳐보는 습관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 70대는 노화와 싸울 수 있는 최후의 기회다. 인생 100년 시대의 길고 긴 노화의 기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우선 뇌의 기능을 어떻게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70대에 가지고 있는 운동 기능을 80대 이후에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70대를 어떻게 지내느냐가 그 열쇠가 됩니다. 70대 전반까지는 치매에 걸리거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이 아직 10%가 안 됩니다. 다치거나 큰 병을 앓지 않는다면 50대, 60대 때처럼 웬만한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인생 최종반의 활동기인 70대를 확고하게 의식적으로 보내야지 뇌와 몸이 젊음을 유지할 수 있고 나중에 요양 서비스를 받는 시기도 늦출 수 있습니다. 건강한 80대로 연착륙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화를 두 시기로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70대를 노화와 싸우는 시기로 하고 80대 이후를 노화를 받아들이는 시기로 나누는 것입니다. 아무리 맞서봤자 노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시기가 80대 이후에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가 와도 계속 젊게 살고 싶다고 싸워봤자 결국은 좌절감에 시달릴 뿐입니다. 85세를 지날 무렵부터는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 할 일들이 많아지고 그때야말로 있는 그대로 자신의 노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80세가 넘게 늙어버린 자신에게 실망하거나 싫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큰 병으로 생명을 잃지 않고 사고를 당하는 일도 없이
천수를 완수해가는 도중에 늙음과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한편 70대에는 사람들이 보다 활기차고 아직 노화와 싸울 수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70대에는 효과도 있고 의미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80대가 되더라도 건강한 상태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고 생활의 질도 유지하며 신체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고 정신 상태도 또렷하게 살고 싶다면 70대를 어떻게 보낼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때의 하루하루 노력이 80대 이후 삶의 본질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내가 결정합니다. 노화도 내가 결정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5번째, 다이어트보다 먹어도 살찌지 않는 체질을 되찾자. 중년, 고령 이후에는 체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먹는 것을 조절하여 다이어트를 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봐왔듯이 현실에서는 중년, 고령 이후의 몸에는 영양 부족이 오히려 나쁜 역할을 하고 있어서 부족한 것을 더해준다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애당초 이 나이 때 다이어트는 위험하기도 하지만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악순환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 지방이 붙기 쉬운 몸이 된다. 다이어트를 하면 우리 몸은 그 반대로 지방을 저장하기 쉽게 바뀝니다. 식사 제한으로 영양 부족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은 적은 에너지라도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이런 기능이 있기에 산속에서 조난을 당하거나 바다에서 표류할 때도 살아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이어트를 해서 최소한의 칼로리를 최대한 흡수하는 체질이 되어버리면 칼로리가 조금만 초과해도 쉽게 리바운드해 버리게 됩니다. 즉, 지방이 붙기 쉬운 몸으로 자기 개조를 하는 셈입니다. 둘째, 식사 제한으로 필요한 영양소 섭취를 못한다. 식사 제한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양한 영양소 섭취를 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단백질, 콜레스테롤, 지방 등 영양소들이 부족해지면 아마도 외견상으로는 살이 빠져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피부 윤기가 나빠진다든지 흰머리가 늘어나고 모발량이 줄어들어 궁상맞은 꼴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늙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셋째, 세포들의 상태가 나빠진다. 즉, 세포 단위에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생물은 해당계라는 사이클에 의해 당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사이클에서 얻어지는 물질을 산소를 사용해 대사시킴으로써 지방을 연소시키는 것이죠. 이 사이클을 지체시키지 않고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효소, 보요소, 비타민들이 필요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 다이어트에서는 당연히 이들이 부족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도중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나오게 되고 사이클의 회전도 나빠집니다. 6번째, 더 이상 친구와 비교하지 말자. 70대가 되면 해당 인구의 10%가 치매가 됩니다. 나머지 90%는 두뇌 기능에 문제가 없어서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차이가 이전에는 볼 수 없었을 정도로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우울병에 관한 기술에서도 언급했지만 70대는 외관상으로나 사회적 지위 등 사람마다 자신을 둘러싼 상황들이 크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저 친구에 비해 나는 하고 열등감을 느끼기 쉽고 사람에 따라서는 그것이 큰 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70대에게 개인차를 인정한다는 것은 노화를 받아들인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서로 조금씩 다릅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는 한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할 수 있지만 본인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몸부림치며 괴로워하기보다는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며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편이 훨씬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편이 좋다, 외모가 젊게 보이는 편이 좋다라고 했던 50대, 60대까지의 가치관에 계속 얽매여 있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남들과 비교하기보다 자신의 삶을 모색하는 편이 현명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7번째, 몸에 익힌 습관은 이후의 인생을 구해준다. 70대의 뇌 기능과 신체 기능을 의식적으로 계속 사용하면 80대, 90대가 돼도 요양 서비스 받는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우선 활동 수준이 떨어지지 않도록 의욕 저하를 피하고 전두엽과 남성 호르몬 활성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사용하는 습관 만들기가 중요합니다. 70세 전후에 많은 사람들이 일해서 은퇴하게 되면 이렇다 할 신체 움직임이나 두뇌를 사용할 이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즉, 이 시기부터 의도적으로 뇌를 쓰고 신체를 움직이려는 것을 습관화하지 않으면 뇌 기능도 운동 기능도 더 이상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70대의 습관 만들기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70대 때 시작한 습관은 80대 이후 그리고 생애 끝까지 계속됩니다. 예를 들면 70대에 평소 걷겠다고 마음먹고 산책하는 습관이 든 사람은 그것을 80대가 돼도 계속합니다. 수영을 하겠다, 등산을 하겠다고 70대에 결심하고 습관화시킨 사람은 80세가 돼도 체력이 있는 한 계속합니다. 등산할 수 없게 되더라도 그것을 대체할 무언가를 해서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 마음가짐만은 평생 계속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연극 관람, 그림, 바둑, 장기, 시 등의 취미 활동도 70대에 습관화 시켜두면 80대가 되어도 일을 그만두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70대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80대가 되어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80대에는 신체 기능이 70대 때보다 떨어지고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의욕도 더욱 감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 때와 비슷한 신체 기능과 의욕이 남아있을 70대 동안에 좋은 습관을 몸에 익혀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70대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곧바로 노쇠해 버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 유지를 위해서라도 의도적으로 움직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 의식적으로 좋은 습관을 만들어줌으로써 80대가 되더라도 활기찬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책 곁에 두고 방송 이어갑니다. 끝으로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소개해드립니다. 행복이란 즐기는 능력이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행복한지 어떤지는 생각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가령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자녀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꼴불견이다라고 생각하면 불행하겠지만 고맙다고 생각하면 행복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귀여움을 받습니다. 물론 반짝반짝 빛나고 토실토실해서 이론의 여지 없이 귀엽기는 하지만 상대에게 온몸을 맡긴 채 모든 것을 받아들여주기 때문에 더욱 사랑스러운 점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보호를 받으며 나고 성장하고 마지막 순간에는 계호를 받으며 죽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제가 정신과를 선택한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8세 때 지인이 하던 고령자 전문 병원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임상의 현장에서는 의학 서적이나 논문의 지식만으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분들이야말로 살아있는 교과서였습니다. 이 세상 누구라도 자기만의 인생 드라마가 있고 모두가 그 드라마의 주인공들이었지요. 마음의 병이 원인이라고 하는 부덕이나 불운은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단 하나의 존재인 동시에 잘난 인생 못난 인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전문가로서 환자들을 이끌어야 할 입장인 제가
오히려 환자들로부터 깊은 가르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기처럼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고맙다라며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행복에 관한 힌트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린 아기의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아기는 사소한 것에도 열중하고 크게 웃기도 하며 뭐든지 즐겨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은 사람마다 같을 순 없겠지만 궁극적인 행복이란 역시 즐기는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즐겨야지만 비로소 인생 100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책에서 가장 좋았던 문장이 있습니다. 행복이랑 즐기는 능력이다. 행복을 느끼는 것도 능력이라는 말이 저에게 크게 와닿았습니다. 어렸을 때 봤던 만화책에서도 즐기는 것을 어른들에게 배우지 못해서 지금도 즐기지 못한다는 대목이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면 명예가 높아지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하는데 그건 순간일 뿐 또다시 행복은 기본 상태로 돌아옵니다. 결국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우리의 매일매일 선택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하면 그 변화가 쌓여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챙기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더 활기차고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도 끝까지 책 곁에 두고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책 70대의 행복